점점 탈달러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주말과 연휴 기간 동안 또 시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현재 사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미국의 스탠스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주변국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다. 근데 중요한 핵심 골자가 뭡니까? 미국은 지상군 파병 계획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거나 과거처럼 미국이 글로벌 경찰의 역할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랑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점점 탈달러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달러가 지속되면 수혜를 받는 자산은 뭡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나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긴 하지만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 미사일도 쏘고 제재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지만, 지금은 지상군 투입하지 않고 그냥 겁만 주고 너희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고 화해해. 우리는 전쟁 커지는 거 원하지 않아. 이런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번 28 전쟁의 배후와 힘의 대립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이스라엘에게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이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동 국가가 어떻게 보면 하마스 뒤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국가와 딜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을 보고 있는데,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그냥 이스라엘 편 들고 이런 식으로 하마스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 국교 수립 협상은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에 눈치 보기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우디가 점점 미국한테 등을 돌리고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파워와 자원은 뭡니까? 바로 석유. 근데 최고의 산유국인 이 사우디한테 등을 돌려버리면 미국의 경제도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안 그래도 잡아야 되는데 사우디랑 등을 돌려버리면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직격탄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게 뭡니까? 빈쌀만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브릭스의 대립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배후에 있는 이란은 뭡니까? 이번에 브릭스 새로운 멤버로 투입이 됐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8 전쟁은 보이지 않게 서방과 브릭스 국가 간의 전쟁. 근데 여기서 핵심 무기가 뭡니까? 이 브릭스 국가들이 전 세계 인구의 46%, 절반을, 이 브릭스의 멤버 11개국이 지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가의 43%를, 전 세계 유가의 43%를 이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들한테 강한 압력을 넣게 되면 미국의 경제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달러의 점점 위상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좋게 끝내면서 좀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 확전을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탈달러화가 지속되고 브릭스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수혜를 받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그렇기 때문에 확전이 되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수혜를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중동 국가까지 번져가지고 큰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새로운 위기의 피난처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급격하게 떠오를 수가 있다. 실제 현재 28 전쟁에도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가격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 펼쳐졌냐? 과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런 위기야 전시 상황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피난처로 떠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때 전쟁이 발발하고 비트코인이 일시적이지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금이나 달러 같은 거 바리바리 들고 피난 가거나 해외로 가는 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드 월렛이나 아니면은 소프트 월렛,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 키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비트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왜 사기적인 자산이냐, 국제정세가 나쁘게 흘러가도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어떨 때는 위험 자산이 됐다가 어떨 때는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팔 전쟁이 추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급격하게 갭상승했던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음봉을 그리면서 다시 잡히려는 모습,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전쟁, 뭐 세계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확대 해석하고 겁주는 언론의 기사들도 많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브릭스 국가에 어떻게 보면 서방에 대한 위협을 이번 이팔 전쟁으로 조금 위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는 또 추가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이 인플레를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개입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가가 또 재차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미국이 뭘 선택해야 되냐? 금리 인상 또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지금 손실로 이어지고 은행 위기를 올해 3월처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비트코인 투자가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를 동결해서 가는 쪽으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 동결하거나 유동성 풀면은 특히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매크로가 어떻게 가든 간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올해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2023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자산 1위의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 그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 라지캡보다도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3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아직도 10K 간다 5K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국제정세가 나쁘던 좋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니크한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이다. 이번에 이팔 전쟁 이후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또다시 증명이 됐다. 그리고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이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전격 기다리고 있는 피델리티조차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가장 안전하고 분산화되었으며 건전한 디지털 화폐라고 말을 한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이나 잡코인들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가치 저장 수단, 유일한 탈중앙화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하실 때는 가장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보유하시고, 무리한 알트, 이런 도박성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전쟁 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 상승 채널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급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전 시장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에게 자금이 쏠리고 비트코인이 모든 자금을 흡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한 알트 진입이나 이런 알트 단타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조금 더 비트코인, 이 메인 자산인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이 저점 바닥을 찍고 나서 2주 연속으로 이 펀드의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기관들이 다시 이 저점 구간, 이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서 비트를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데이터로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만 엄청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들어왔고 시장이 흔들리던 말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모아가고 있는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조차 흔들리는 시장 상황,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앞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3번의 반감기를 바탕으로 한 나의 경험이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둔 몇 달 동안 잡담, 뉴스, 불안, 기대, 과대 광고, 희망 등 점점 이런 불확실성, 퍼드가 많아질 거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매크로 이슈부터 인플레이션, 전쟁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퍼드들이 굉장히 난무하면서 개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장을 떠나가게 만든다. 근데 재밌는 사실, 반감기가 되면 그 다음날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오를 것이라고 대부분의 개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새 뭐 2배, 3배,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라고 하는데 반감기 다음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년이 반감기고 그 다음 해가 25년입니다. 25년에 언제나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언제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수학은 언제 해야 되는지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조차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고, 과거 반감기 데이터를 봤을 때 반감기 이전 7개월 동안 계속 이 축적의 구간이 있었다. 이 7개월 동안의 축적의 구간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했다. 내년 3, 4월 기준으로 반감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뿐이다. 이때 매집을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내년 반감기부터 내후년까지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뒤늦게 고점에 타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그때 고점에 있게 남들이 팔고 나올 때 타버리면 또 고점에 불리고 또 대폭락하고 분배 시기가 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흔들고 퍼드가 난무하고 개미를 털어주고 있을 때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용기를 내서 계획을 세워서 분할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상승 사이클 때 큰 수익을 볼 건지 시나리오를 잘 짜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 이 와이코프 패턴이 비트코인 차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축적의 기간을 지나서 지금 마크업을 해서 지금 리테스트를 받는 구간, 이 축적의 채널 위, 이 상단에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다음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크업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바로 이 저점을 끝내고 리테스트 후에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하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최적의 매집과 매수의 기회였다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 달 미만의 단기 홀더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클 동안 이 단기 홀더들이 이 빨간색 구간에 왔던 적은 몇 번 없었다. 근데 지금이 어떤 구간입니까? 이 빨간색 구간, 한 달 미만의 단기 홀더 비율이 최저점 구간에 와 있다는 거. 결국에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이런 기회에만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위기로 보이고 불안하고 무섭겠지만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알겠지만 좀 단기 대응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몇 가지 단기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월달 이 변곡점을 만들어줬던 이 상승 추세선을 아직도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다. 이 트렌드 라인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일시적인 눌림은 있더라도 다시 상승하면서 충분히 직전 고점인 28.5K를 돌파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하락 관점을 보시더라도 단기적인 하락 관점을 보더라도 지금 패턴상으로 지금 어떤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락 관점으로 간다라고 해도 역 헤드앤숄더의 시작점인 이 30K까지는 찍어주고 나서 여기서 돌파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30K까지는 보시는 분들도 이 추세를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2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정확히 일봉이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주면서 지금 27.6K를 지켜주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전쟁 리스크와 매크로 이슈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 방어를 매우 잘해주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쟁 리스크와 매크로 이슈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응축된 에너지들이 단기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분출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 27K 구간에 아주 의미 있는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지를 받았던 중요한 구간인 만큼 눌린다라고 해도 27K 정도 구간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지금 상단에 29K, 28.5K 구간에 매도벽이 위치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매도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지해서 수급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도해줄 수 있는 그런 매물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최근 관망세를 유지했던 갈색 고래들이 강한 매수세로 전향하면서 시장을 지금 버텨주고 있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일시적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던 보라 고래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주고 있다.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갈색 고래, 보라 고래들이 매수세를 유지해준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 리스크와 매크로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향후 정말 약한 침체건 강한 침체건 리세션이 왔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텨주면서 증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인 미디어의 흔들기나 공포심 조장하는 거에 절대 털려 나가시면 안 되고, 올해는 늘 그랬던 것처럼 배 힘 꽉 주고 계속 정진해서 구축하고 건설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실전 투자 대응 방안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누구나 클릭만 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